일본 은퇴자들의 씁쓸한 현실. 58세 은행원, 퇴직 후 망연자실한 이유는? 서론 이제 시작인데 끝이라니? 58세의 타카하시 씨는 일본의 한 대형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에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부양하며 충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다. 그는 나름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정년을 앞둔 어느 날 회사에서 들려온 말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올해 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이후의 거치는 개인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고된 퇴직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30년을 몸 바친 회사는 한순간에 떠나야 하는 곳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퇴직금이 있지만 90세까지 살아야 할지 모르는 시대다. 연금 수령은 아직 멀었고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은퇴 후 삶이란 게 이렇게 빨리 그리고 가혹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 전후다. 50대 후반의 중장년층은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타카하시 씨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은퇴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비하고 있을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1. 고연봉이었지만 퇴직 후 알바를 전전하는 59세 전직 대기업 임원. 마츠이 씨 59세는 일본의 유명 전자회사에서 임원직까지 올랐다. 연봉도 높았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기에 은퇴 후에도 컨설팅이나 고문 자리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연봉 1억 엔이 넘던 사람이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몇 개월간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에 맞는 일은 많지 않았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 하면 오히려 연봉이 높을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채용을 기피하는 곳도 많았다.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츠이 씨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한때는 회사에서 수십 명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하며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더 일찍 노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마츠이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해서 은퇴 후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자신이 높은 연봉을 받을 거라고 막연히 믿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2. 퇴직 후 아내와 갈등, 결국 이혼한 62세 전직 공무원. 사토시 62세는 지방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에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바로 은퇴 후 부부 갈등이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사토시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이 은퇴 후에도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길 원했다.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어. 아내는 반복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사토시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은퇴 후 가족과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준비가 안 된 건 나였다. 내가 너무 무기력했고 부부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일본에서 점점 더 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3. 퇴직 후에도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57세 전직 IT 엔지니어. 반면 오카다 C57세는 비교적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살고 있다. 그는 IT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55세 때 조기 퇴직을 결심했다. 나는 퇴직 전에 미리 준비했다. 내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했지. 그는 퇴직 후 곧바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IT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대상의 온라인 강의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회사가 아닌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오카다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퇴직 전에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의 삶, 막막함과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 58세 은행원 타카하시 씨가 퇴직 후 망연자실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회사를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은퇴 후 삶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 불안정한 생계, 예상치 못한 부부 갈등, 무력감 속에서 방황. 퇴직 전부터 새로운 기회를 준비한 사람들 재정적 안정, 자기 주도적인 인생, 의미 있는 삶.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은퇴 후 망연자실한 이유는?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은퇴자들이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 후 방황을 겪는 걸까?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분석해보자. 1.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자기 결정관. 은퇴 후 삶이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연구들은 자기 결정권 셀프-디터머네이션이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 행복한 은퇴자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다. 반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맞이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경험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왜 그럴까?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율성과 통제감을 느끼며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퇴직 후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은퇴 후에도 내가 주도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다. 퇴직 후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퇴직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 퇴직 전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했고 지금은 그 계획대로 살고 있다. 2.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면 빠르게 퇴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인간을 더욱 빠르게 늙게 만든다. 뇌과학 연구 해마의 위축과 치매 위험.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아무런 도전 없이 반복적인 생활만 하면 해마이포캠퍼스의 크기가 빠르게 줄어든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기관이다. 새로운 경험과 학습이 없으면 해마는 퇴화한다. 해마가 위축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은퇴자들을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지속적으로 학습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다. 즉,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을 유지해야 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퇴직 후 급격히 노화하는 사람들 은퇴 후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다 보니 정신이 흐릿해진다. 퇴직 후에도 생기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사회활동을 지속하며 뇌를 자극하고 있다. 3.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경제적 안전망을 갖추되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경제적 안정감에 달려 있다. 즉, 자신이 가진 돈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반대로 돈에 대한 불안이 크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져도 불행해진다. 해결책. 연금과 기본 생활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은퇴 자금 설계를 해야 한다. 소비 패턴을 단순화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해야 한다. 일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지속한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과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는 뇌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신체 활동이 포함된 취미 등산, 텃밭 가꾸기, 수영 등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생활화된다. 3.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뿐만 아니라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일본에서는 고립된 은퇴자들이 급증하면서 은퇴 후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동호회, 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58세 은행원 타카하시 씨가 은퇴 후 망연자실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회사를 위해 살아왔지만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 신체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유지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퇴직 전부터 은퇴 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직 후에도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30년이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고립과 방황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내 삶을 직접 설계해야 한다. 주도적인 은퇴, 당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